안녕하세요. 독일 직장입니다. 네,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셨나요? 저는 이런 불금에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. 지난번 해외 취업 이것만 알고 하자 세 가지 비디오 보여요? 오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해외 영문 이력서 혹은 독일 이력서 어떻게 잘 쓰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. 해외 이력서는 조금 다른가요?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.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. 여러분, 지원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뭘까요? 세 글자 단어예요. 초성 퀴즈. 뜬. 시간은 5초를 드릴게요. 생각해보세요. 5, 4, 3, 2, 1. 띵. 바로 키워드예요. 이거는 한국보다는 해외 취업에서 특히 중요한 점인데요. 공채로 뽑지 않는 해외 취업 같은 경우 지원서가 원하는 사람 향이 딱 정해져 있고 그 팀에 한 명 아님 두 명을 뽑는 지원서를 올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의 키워드를 잘 파악을 해서 그 키워드를 본인의 이력서와 잘 녹여서 쓰는 게 서류 통과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여러분, 제가 비밀이 있는데요. 바로 제 서류 통과율은 거의 99%를 육박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제 스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냥 3점대 학점을 갖고 있고 남이 들어서 알만한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. 그냥 조금 다르다 하는 거는 좀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거. 그거 외에는 여러분과 별 다를 게 없지만 서류 통과율이 꽤 높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것 같아요. 색연필을 쓰는 거예요. 혹은 파워포인트에다가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건데요. 지원서를 봤을 때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같은 색깔의 색연필로 칠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을 맥켄지에서 뽑네요. 그렇다 키워드는 첫 번째, 로지스틱과 서플라이 체인 쪽이니까 적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표현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IT 솔루션이니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봤을 때 엑셀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더 옵티마이즈한 경험이 있다면 이 이력서에 꽤 적합한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콜라보레이티브한 팀 이벤트,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팀 이벤트를 잘 이끌어 나갔는지,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잘 커뮤니케이션 했는지,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잡고 본인이 했던 경험 중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. 없다면 만들어 보세요. 하지만 거짓말을 할 거라면 본인을 속일 정도로, 진짜 그것까지 믿을 정도로 탄탄한 스토리를 준비해야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해서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. 아마존 동료분들, 제 동료분들이 구독을 하거든요. 아닙니다. 한국말이니까 괜찮겠지?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해야 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자기 요약본을 만든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의 맨 상당 부분을 한 줄 자기 요약 글을 써요. 여러분의 지원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3초, 3, 2, 1 생각해 보셨나요? 여러분의 미래의 상사일까요?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까요? 사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왜냐면 첫 번째는 어쩌면 컴퓨터가 읽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. 아마 그러는 회사들도 많을 거고요. 두 번째는 인사팀이에요.
인사팀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꼭 모두가 잘 알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 사람들도 이렇게 퀄리피케이션 나오고 아마 여러 분석 방법이 있었겠죠.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이런 성과를 나온다?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느낌과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지 잘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많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제 인사팀 친구가 말해줬어요. 그 사람들도 키워드를 많이 본다. 인사팀의 눈을 싹 사로잡을 한마디, 그런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런 소스는 어디서 얻느냐? 여러분 링크드인 아시나요? 링크드인은 약간 프로페셔널한 페이스북 같은 건데요. 이 링크드인에 여러 사람들의 프로필을 좀 보다 보면 한 줄 요약이 되어 있어요. 저도 취업을 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마존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썼었는데요. 그 사람들의 요약본을 가져다 쓰세요. 그냥 가져다가 키워드를 잘 바꿔서 본인의 경험에 연결해서 쓰세요.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해야 되는 두 번째, 따당.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, 그 키워드를 이제 이력서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.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, 약간 줄글로 쓰는 자기소개서에도 뻔뻔하지만 이 지원서에 쓰여있는 단어와 그리고 관련어를 인터넷으로 막 찾으면 많이 나오잖아요. 비슷한 느낌이. 그거를 잘 배치해서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팀워크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막 말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거를 인사팀이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이 독일 직장인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각인이 돼요. 잠재의식이 의식보다 무섭다고 하죠. 훨씬 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정말 물 안에 담겨진 그 99%의 빙산의 아랫부분보다 훨씬 큰 게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. 그 잠재의식을 여러분이 키워드로 갖고 놀게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오늘의 이야기 정리를 해볼까요? 지원서와 이력서를 쓸 때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. 뭐다? 키워드다. 키워드를 아시고 난 후에 그거를 뭐 해야 된다? 첫 번째, 요약글을 만들자. 두 번째, 이력서에 마구마구 배치하자.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지원서를 성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인데요, 검토하는 방법. 너무 이력서가 남발을 하면 어떡하죠?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러면 지원서를 친구들한테 꼭 보여주세요. 그리고 보통 이력서를 검사받을 때 친구들은 문법이나 형식이나 뭐 단어나 뭐 이런 거를 막 보는데, 그것보다는 이 이력서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나는 사람이야? 라는 걸 물어보세요. 그리고 혹은 이 이력서를 두 가지,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줘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확실히 제3자 입장에서 이력서가 어떤 느낌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. 그 기본이 맞은 이후에 문법 체크하고 철자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아시죠?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가장 좋은 점은요, 내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지원을 덜 하게 돼요. 그게 제 성공의 비결이랍니다.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셨나요? 제가 조만간 형식이나 이런 점은 나중에 설명란이나 이런 데다가 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,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월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, 여러분. 바이바이. 독일 직장인이었습니다.